평양 열병식,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었는데요. 이번 행사가 왜 특별했냐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들이 직접 평양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총리, 그리고 푸틴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이들이 김정은과 함께 열병식 주석단에 나란히 섰습니다. 지금부터 이 행사 뒤에 숨겨진 국제정치의 맥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6년 만에 중국 총리 방북. 먼저 중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리창 총리의 방북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 이후 무려 16년 만입니다. 16년이면 지금 고등학생이 태어나기도 전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파견된 인사의 급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2015년 당 창건 70주년 때는 중국 권력 서열 5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미중 갈등을 봐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자신의 편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입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카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리창 총리가 평양에 간 것은 단순한 축하 방문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함께 있다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거죠. 푸틴의 분신, 메드베데프. 자, 이번엔 러시아 얘기를 해볼까요? 메드베데프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그냥 부의장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이었고 그 후 2020년까지 총리를 지냈습니다. 푸틴이 헌법 때문에 대통령을 못할 때 대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상 푸틴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평양에 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러 관계가 지금 역대급으로 긴밀해졌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무기와 자원이 필요했고 북한이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심지어 병력까지 파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 석유, 그리고 최신 군사기술을 받고 있죠. 메드베데프가 평양 열병식에 참석한 건 이런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한편이다. 서방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건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 달 전天安門의 재현. 사실 이번 평양 열병식은 예고된 이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이미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바로 중국 베이징天安門광장에서요.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天安門막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봤죠.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정상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이건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반미연대다. 그리고 이번 평양 열병식은 그 연장선입니다.天安門에선 3국 정상이, 평양에선 3국 최고위급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모일까요? 타이밍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며칠 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서 만나죠. 북중로는 이 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결속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김정은의 위협과 최신 무기. 열병식 주석단에 선 김정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로 펼쳐진 광장엔 북한의 최신 무기들이 행진했을 테니까요. 김정은은 사흘 전인 10월 4일 국방발전 2025 무기 전시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죠.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 간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무기 등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들이 열병식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무기를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 무기들은 단순히 전시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무기들이에요.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미국의 대응에 한국에게 던진 카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인 존 노라는 사람이 10월 7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에게 북한만 상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까지 견제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요. 존 노 지명자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장거리 화력과 미사일 방어 체계, 우주 및 전자전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북한과 중국 모두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미국은 한국이 자신의 편에서 중국을 견제해 주길 바라고, 중국은 한국이 중립을 지키거나 자신 쪽으로 기울기를 원합니다. 이 압박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 정리해 볼까요? 평양 열병식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북중러 3국이 자신들의 결속을 과시하고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반미 연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16년 만에 중국 총리 방북, 푸틴의 최측근 메드베데프의 참석, 김정은의 노골적 위협,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던진 중국 견제 카드.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냉전 구도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론 중국과 밀접하고 안보적으론 미국과 동맹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죠. 앞으로 며칠 후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나눌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